최근 전 세계의 정세를 살펴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인한 신냉전의 기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계속해서 패권 도전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한 역시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는 현재 다시 한번 뛰어난 현대전 무기로 무장하여 국방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 원조로 인해 생긴 자국의 구멍 난 안보를 메꾸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한국의 무기를 택하여 현재 위태로운 동유럽 전선이 보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유럽 국가는 폴란드만이 아닌데요. 폴란드가 고작 4개월 만에 한국에서 구입한 전차와 자주포의 초도 물량을 받아보자 루마니아 또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과 국방 협력을 할 것을 합의했으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국방 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한 데 이어서 루마니아 현지 언론은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난 9월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시길래 든 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고 양국은 국방과 방산 분야의 협력 확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고 급격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 등 주변 국가들의 급격한 군비 확장 속에 루마니아 또한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현지 언론인 바랄 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시길래 든 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이스라엘제 드론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언돔을 통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하여 대공방어 능력을 키우고 공격용 드론으로 급격한 공굴력을 보강했고 이제는 육군 전력을 통한 지상전까지 강화하려고 한다는데요. 급격한 육군력 보강을 위해 선정된 게 바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의 뛰어난 전차 모델들이 있지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전 등과 관련한 상황 속에 빠른 배치를 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기존의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 및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우리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를 구입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죠.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현대로템 및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의 생산 능력인데요. 계약이 확정된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계약도 진행이 된다면 그 짧은 납기일을 과연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등 모든 나라가 빠른 납기일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와의 납기일과 더불어 다른 국가와의 계약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한국과 총 4가지 분야의 방산 협력을 꾀하고 있는데요. 전차와 보병전 투장갑차, 자주포, 탄약 판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전차는 K2 전차 혹은 폴란드 수출형인 K2PL 전차가 유력하죠. 또한 보병전 투장갑차는 K21 혹은 수출형 예즐 21 모델, 자주포는 K9A2가 유력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루마니아는 중부 도시 퍼거라 슈에 나토 호환형 탄약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해당 설비 건설과 탄약 생산 과정의 해외 파트너로 한국 한화와 풍선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과 폴란드만큼 한국과 루마니아는 매우 먼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생소하기도 하죠. 우리와 루마니아는 1990년 수교했지만 문화 부분에 있어서 지금껏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과거 공산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더더욱 연결고리가 없었죠. 하지만 2004년 루마니아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급한 안보 이슈가 없어 군사력 현대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동유럽에서 터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동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촉구됐습니다. 루마니아 또한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2.5% 수준으로 높이고
향후 국방비를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며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습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토 최전선 국가 중 한 곳입니다. 과거 나토는 최전선 방어를 위하여 옛 추축국인 이탈리아와 서독의 재무장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처한 상황 역시 그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루마니아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지원이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무기를 도입할 수 있고 신뢰가 있는 한국 무기를 택하는 상황인 거죠. 그 때문에 최근 한국 최대 방산기업이면서 이번 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대로템은 최근 방산 인력 50%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올해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 한화 약 22조 5천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를 기록한 방위산업 업계가 채용을 크게 늘린다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현재 400여 명인 규모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정기 공채는 아니고 긴급 채용으로 기술직과 관리직을 고루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경우 방산 부문 인력이 860명인데 이 중에서 400명 무려 50%에 해당하는 인력을 대거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까지 동유럽의 나토 협력국은 모두가 하나같이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한국 무기를 제1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놀라는 건 당사자인 우리만 그렇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특히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유럽인들의 경우 이들의 선택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 유럽 국가의 사람들은 지금은 한국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니 말이죠. 아무래도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 전역으로 뻗을 가능성이 현재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통의 군사 강대국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데 전 세계 한국군 사력 순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인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 이탈리아, 이집트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대거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군은 가난하기 때문에 총 한 자루 제대로 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최첨단 무기로 정군이 무장하고 있으며 그 화력은 이제 전 세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러시아,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 유수의 군사 강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독 중국과 일본만큼은 우리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해왔습니다. 군사력 지수에서 늘 중국, 일본에 뒤처져 있기도 하고 절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의 신화 뉴스는 한국군은 세계 6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짜 강해졌을까? 나는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군에 대한 특집을 다퉜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번역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장비나 규모 등의 수치로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것은 절대 말장난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군사력은 인원, 장비, 전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데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의 총규모는 약 62만 명으로 파키스탄과 이란군에 필적할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국방 예산은 한 해 약 480억 달러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낮은 세계 7위이며 군사 규모와 국방 예산을 종합했을 때 세계 10위권에 있다. 장비 성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한국의 해군과 육군, 공군은 F-15K 3세대 전투기 59대, F-16 전투기 162대, F-35A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은 구축함 1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대왕급 방공구축함 등 무려 170여 척의 다양한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호위함은 30척에 육박하고 있으며 성의안 1급 AIP-급히 잠수함 7척을 포함해 20척에 육박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건조 중이며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안창호급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해군의 가장 큰 전함은 독도로 수륙양용 강습함이며 수륙양용 강급함에는 F-35B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올라설 예정이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전투를 치르지 않은 한국이기 때문에 실제 전투력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론적으로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이고 때문에 한국군의 전투 준비는 전 세계 최정상급에 속할 것이다. 특히 공군은 영국, 프랑스 공군보다 절대 규모 면에서 작지 않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수십 대나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군은 영국, 프랑스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12척 이상의 잠수함 및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해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일본 자위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군은 자위대를 훨씬 능가하고 있고 한국 육군은 일본 육상 자위대보다 훨씬 강력하다. 공군력 역시 그에 준하는 급이다. 물론 해군력에서는 일본이 조금 우위에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지속해서 발전을 계획하고 있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형성되면 종합적으로 일본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국군의 종합 전력은 당연히 미국, 중국, 러시아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군이 세계 6위라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니고 만약 한국이 핵미사일을 고려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중국인들도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한국을 무시해오던 그 중국이 말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또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고 한국군은 전 세계 6위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과거 한 영국 기자 역시 한국군이 대단하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타임스, 가디언, 더 타임스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기자 마이클 브리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치렀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도 그렇고 세계 어떤 국가도 무력으로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미국과 전쟁을 치렀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 고작 8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이 얼마나 군사력적으로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과거 홍콩의 사우스 모닝포스트 차이나는 중국의 대만 침공 후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2만 6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대만 전쟁 시 한국군의 개입은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과거 한국은 절대 중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이제는 뒷받침되는 엄청난 경제를 통해 한국군의 진보가 점점 두려워하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